김영희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 한진일가 세 모녀가 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억 원대 밀수와 허위 신고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밀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밀수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2009년 4월에서부터 2018년 5월까지 9년 동안에 약 260차례에 걸쳐 가지고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어떤 해외 명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품목들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월에서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구라든지 욕조라든가 하는 시가 약 5억 7천만 원 정도의 132점을 지금 대한항공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액수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사실 저희가 직구뿐만 아니고 해외 여행 갔다가 술 한 병 사가지고 들어올 때도 세관 통과할 때 혹시나 싶어서 마음 졸이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를 했다는 것이죠. 해외 지사에 지시를 하면 해외 지사에서 해당하는 품목을 구입을 한 다음에 해외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배송하면은 그것이 대한항공 항공기 위탁물로 국내에 도착을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회사 물품으로 위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대한항공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평소 때 관련이 있는 세관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기름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부분을 마치 그것이 대한항공의 물품인 것처럼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통관 이후에 이 세 모녀의 개인 집으로 배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밀수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조직적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이번에 이제 인천 본부세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수사 과정에 굉장히 협조를 안 해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물건이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이건 국내에서 구입을 했다 아니면 선물 받았다. 그래서 그 영수증 제출을 갖다가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번 조사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발표를 했거든요. 밀수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면 정말 생활적으로 상습적으로 밀수를 해온 건데 이런 상습 밀수 혐의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 포탈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데요. 관세 포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포탈한 관세액의 5배 또는 물품 원가 중에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데요. 지금 2009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일부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조현아 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세 포탈에 대한 세금을 빨리 물론 내겠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죄질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진 일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2019년이 어떤 재판에서 얼굴을 나타내는 걸로 해서 곤혹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법수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도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3,392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버스업계는 적자가 지속하는 환경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아직 정확한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상 시기는 내년 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고속버스 요금은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나 유류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운임 등을 지난 5년 동안 동결했지만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M버스의 경우 현재의 평일 10%, 주말 40%인 최대 운행 감축률을 평일 20%, 주말 50%로 늘려서 승객이 없는 방학이나 주말 등의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표지 모델은 뭐 1등이 하는 겁니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분이 이제 박준하 소방교라는 거죠? 예, 저입니다. 예. 뭐 굉장합니다, 몸이요. 지금 굉장한 몸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자, 모델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는지 궁금한데 두 분 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처음 소방서에 이제 전입을 왔을 때 그때 몸짱 소방관을 준비하시던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화상 환자들한테 좀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도전하게 됐습니다. 선배를 따라서. 예. 저는 평소에 운동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작년에 제가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잊고자 하는 마음에 뭔가에 좀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네. 우연찮게 이게 달력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렇군요. 그럼 처음 도전하신 거예요? 네네. 올해 4위 했었습니다. 4위를 하셨고. 네네. 그리고 우리 저희 박준하 소방교는 달력 표지 모델이 됐는데 도전을 좀 일찍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번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도전은 5년 만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업무도 녹록지 않을 텐데 이게 몸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인내심도 필요하고 시간 뭐 자기 희생도 좀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장 활동 업무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낮잠을 꼭 자주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체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치고 집에 와서도 비록 피곤하지만 이제 제가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헬스장 따로 찾아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때가 이제 선발 대회 그날인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저 때는 네.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11월 9일이었습니다. 저 때가 달력이 발매되는 날짜였고 달력이 발매되는데 저희가 대회를 나갔을 때는 올해 5월 5월. 나갔었어요. 올해 그렇군요. 5월에 나왔 그래서 몸이 지금 보시면 좀 많이 변해 있긴 한데 지금이랑 좀 다른가요? 예, 수상할 예. 때와 이때는 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선발 기준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회니까요. 네네. 예, 선발 기준은 이제 대회 당일날 이제 보디빌딩 협회에서도 몇 분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순위를 이제 매겨주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 협회에서 나와서 공신력 있는 심사를 하는 거군요. 예. 구경 오신 시민들한테 저희가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 이게 퍼포먼스 때 사람을 구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네. 화재를 진압하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어떤 취지로 이 달력이 만들어졌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을까요? 예, 몸짱 소방관 달력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서 이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이제 화상 환우분들에게 전 기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도 저 달력을 사게 되면 저절로 기부를 하게 되는 이런 그죠? 일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9천여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수치인가요? 네네. 예. 제가 알기로는 점차 이게 좀 시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돼가지고 예.
해마다 좀 판매 부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사실 인터뷰에 앞서서 좀 포즈를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오늘 준비를 보여주시나요? 해오셨나요? 예, 나름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그러면 옷을 입고 있어서. 저 달력에 나오는 그 포즈가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포즈 말고 저희가 예. 대회 때 했었던 기본 포즈 중에 예, 살짝 보여주시죠. 뭐 이렇게 했었던 포즈가 있거든요. 예. 오늘 뭐 수많은 소방관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오신 거니까요. 짧게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출동을 나가다 보면은 아직도 이제 불법 주정차나 뭐 구급대원 폭행 그리고 출동 시 뭐 진로 방해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더욱더 잘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작전을 펼치면서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네. 일단 저희를 믿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끝까지 믿고 그 현장을 저희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